버핏이 급격히 현금 비중을 늘린 적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어요. 현금 비중이 는 거랑 줄은 거랑 주식시장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010년부터 현금이 막 들어오니까 현금이 쌓이고 있다가 뭐 큰 거 하나 투자하고 버크셔의 현금 비중과 미국 주식시장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만 480조 원을 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만간 붕괴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버크셔 2024년 연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참고로 1965년 보고서부터 60년짜리네? 이걸 다 전부 다 읽었어요. 일단 요런 책이 있기도 하고 그 전에도 제가 1년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찾아본 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는데 투자자에게는 신이 1년에 한 번 군림해가지고 가르침을 주시고 다시 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1년에 한 번 굉장히 설렙니다. 투자의 신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잖아요. 올해 내용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일본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고 하고요. 이토츠,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5대 상사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19년 7월에 매수를 시작했고 총 130억 8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현재 가치가 235억 달러니까 한 100억 달러 정도 번 거예요. 우리 돈으로 14조에서 15조 원 정도 버셨습니다. 당시 19년 7월에는 이 주식들이 너무 싸가지고 샀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의 자본 배분이라든지 배당 정책, 자사주 매입 정책 너무 훌륭하다라고 하고요. 이 주식들을 몇십 년 정도 들고 갈 생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몇십 년 후에는 버핏이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기가 사라지면 후계자 에이블 그렉이 이 주식이 계속 좀 수십 년 동안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남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엔화로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는데 엄청 싸게 빌렸거든요. 한 0.5% 이자 주고 빌렸는데 그래서 매년 이자가 1.35억 달러 정도인데 배당만 매년 8억 불씩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이죠. 내가 빌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받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계속 내고 있고 정말 멋있습니다. 버핏. 그래서 일본 짱이라고 하셨고요. 자,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미국의 지금 상장 주식 중에서 71%가 5개 회사에 집중 투자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거는 애플이란 친구가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이런 거 하는 회사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고 코카콜라 우리가 마시는 코카콜라이고요. 네, 그리고 쉐브론이라는 그 에너지 회사가 있는데 또 이 중에서 옥시덴탈이라는 에너지 회사의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인츠 케첩 할다는 그 하인츠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자, 그런데 24년에 애플 비중을 줄이는 등 지금 워렌 버핏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자그만 채 480조 원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보시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계속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가져가는가?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만간 박살난다라는 그런 취지의 유튜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버핏이 급격히 현금 비중을 늘린 적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거를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98년에도 자 보시면은 주식 비중이 줄고 현금 비중이 늘었는데 자 근데 언제 주식시장이 망했냐? 2년 후에 2000년에 망했습니다. 이때 망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벌써 99년부터 다시 현금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002년 3년 이때부터 다시 현금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작 미국 주식이 망한 건 2008년 이때였거든요. 자, 그리고 2005년을 정점으로 다시 현금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봐도 현금 비중이 는 거랑 줄은 거랑 주식시장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늘 이래 와서 현금을 이제 현금이 막 들어오니까 현금이 쌓이고 있다가 뭐 큰 거 하나 투자하고 현금 들어오니까 쌓이고 있다가 또 뭐 큰 거 하나 투자하고 현금 들어오다가 큰 거 하나 투자하고 또 현금 들어오다가 큰 거 하나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년에 다시 한번 현금 비중 크게 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22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 현금을 줄였는데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은 22년에 별로였어. 자, 그래서
24년 3분기부터 다시 급격히 현금을 올리고 있잖아요. 3분기, 4분기 이때. 지금까지 보면은 버크셔의 현금 비중과 미국 주식시장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현금을 늘린다 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망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봐봐. 그 98년에 현금 올렸는데 2년 후에 망했고 2002년, 3년에 급격히 현금 올렸는데 망한 거는 정작 5년 후였어. 네, 그리고 오히려 21년에는 현금 비중이 줄었는데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하는가? 네, 그 본인도 그걸 언급했어요. 연차 보고서에서. 지금 내가 현금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상장 주식 보유가 3,540억 불에서 2,720억 불로 조금 줄은 건 맞다. 조금이라는 게 800억 불이에요. 800억 불이 줄었어. 820억 불이네. 자,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지금 그 버크셔에 자회사가 189개가 있대요. 전 몇십 개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개였는데 지금 189개로 늘었대요. 근데 자회사들의 가치는 좀 늘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의 가치는 늘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보유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현금을 훌륭한 기업의 주식으로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러나 왜냐하면은 종이돈의 가치는 재정적 어리석음이 지속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몇 국가에서는 이렇게 무모하게 돈을 찍어내는 행동이 습관이 되었고 미국도 바로 그 경계선에 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고를 하나 날린 거예요. 미국도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이 달러를 찍어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자 이렇게 그 돈의 가치가 사라질 때는 채권은 보호막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채권의 그 일부거든요. 현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채권, 장기 채권은 돈을 이렇게 찍어내면은 우리의 자산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선호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 그런데 현금이 그렇게 싫으신데 왜 이렇게 현금을 늘렸나? 자, 여기서 또 워렌 버핏의 레슨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레슨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연차 보고서에 꼭 한두 개의 레슨이 나오는데 일단 니들이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장단점을 아니?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상장 주식은 내가 통제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실수를 수정하기는 쉽다. 한마디로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 주식 별로인 것 같다 그러면은 당장 다음날에 갖다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실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손절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비상장 주식은 내가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통제를 할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경영진을 내보낼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자, 그런데 실수를 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상장 주식에 지분을 사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이 기업이 구리대 하면 누가 사주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손절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워렌 버핏은 지금 너무 큰 공룡이 되었습니다. 그 상장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실수를 하면은 곧바로 이거를 팔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포지션을 정리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가끔 우리는 매력적인 기회를 전혀 못 찾고 아주 가끔은 기회가 너무 많이 오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은 이쪽인 거죠. 지금 매력적인 기회를 못 찾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식을 팔고 현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확실히 아주 가끔은 기회가 너무 많다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강원국어로 좀 더 번역해 보면은 지금 주시장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상장 주식 중에서 지금 살 게 없어. 그리고 니들은 말이야. 강원국 같은 니들은 너무 가난뱅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고점 언저리 또는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때도 충분히 팔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나는 그거를 못해. 내가 너무 크거든. 파는데 1년 이상 걸려라는 겁니다. 예, 워렌 버핏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살 수 있는 주식도 몇 개가 없고 정작 사면은 손절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시지 않습니까? 야, 돈이 480조가 있대. 진짜 슬프다. 불쌍한 할아버지. 자, 그리고 포지션 정리하는데 1년이 걸리는데 고점을 찍은 후 또는 떨어진 후에 정리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식장이 비싸기 때문에 미리 좀 정리하고 현금을 갖고 있을게. 아주 가끔 기회가 매우 많은 시기가 온다고 했지. 그때를 난 기다릴 거야. 호호호호 하시는 건데 뭐 그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안타깝게도 워렌 버핏은 나이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94세기 때문에 몇 년 더 기다리시면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후계자가 또 있으니까 이제 이분은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버크셔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현금을 늘리는 타이밍과 시장 폭락은 사실 별로 상관성이 없다라는 거는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이런 말도 했어요. 버크셔가 작년에 법인세를 268억 달러를 냈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268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불가하잖아요. 이게 원화로 얼마나 도대체? 40조 원 정도 되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미국 전체 법인세 5%를 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20분에 100만 불씩 세금을 내도 1년 내내 그렇게 내도 268억 불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20분에 100만 불씩 낸 거예요, 세금을. 어메이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더라고요. 버크셔가 본인이 샀을 때는 섬유 회사였는데 하드 쓰리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1965년부터 10년 동안에 한 푼도 세금을 안 냈대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깜짝 놀랐을 거래요. 아, 이거 이 쓰레기 회사가 자 뭐야? 뭐 얼마 냈다고? 268억 달러?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깜짝 놀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최대 법인세 납부자입니다. 애플도 아니고 아마존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니고 미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버크셔 해더웨이예요. 한마디로 절세 전략을 별로 안 쓴다라는 거겠죠 아마. 일단 그 미국과 자본주의의 조합이 이렇게 잘 될지는 1789년 독립운동가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크셔는 미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 정도 성장을 못했을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본인이 아무 재능이 없대요. 뭐 음악을 잘하냐,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아무 재능도 없는데 근데 미국 기업에 기생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세금을 기꺼이 낸다. 그 세금을 가지고 나보다 좀 이제 운이 없었던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었습니다. 야, 미국 선생님 안정적인 화폐를 유지해 주세요. 이거는 지혜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스덤과 비질랜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발 다 좋은데 달러 가치만 좀 유지해 다오. 이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세금 기꺼이 낸다라고 했어요. 자, 요약을 하면은 일본을 사고 미국을 팔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모든 것이 비싸서 미국에서 기회가 별로 없다고 밝혔고요. 포지션 정리하는데 1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지금 먼저 주식을 어느 정도 처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애플 주식도 솔직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애플이 나쁘다는 말은 안 했어요. 이제 그러나 그래도 판 거를 보면은 왠지 지금 애플 주식이 이제 훌륭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좀 이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렌 버핏은 좋은 기업을 사는 거를 중요하지만 근데 그 좋은 기업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은 가진 주식도 팔거나 아니면은 그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그때 사지는 않죠. 훌륭한 주식의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리즈너블 했을 때 그때 워렌 버핏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이죠. 그러나 그가 현금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갑자기 폭락이 오거나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 시장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워렌 버핏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미국 시장이 깨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2030년 전에 한 번은 무조건 미국 시장이 박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언젠지는 나도 잘 모르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일단 미리 좀 줄여놓자. 왜냐면 나는 고점 꺾이고 손절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게 워렌 버핏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너무 비싸서 미래가 좀 썩 좋지는 않다. 이거는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